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좀 행정통합 이슈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네. 이게 이거를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이제 대전 충청 네. 이쪽 부분에 이제 그 후보들이 둘씩 나오게 되는지 네. 혼자 나와야 되는지. 사실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물결을 흐름은 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충청과 대전입니다. 충청과 대전을 놔두고 나머지 두 곳부터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단 세 곳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져갈 것인지 이 세 가지 안이 모두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세 가지 법안 모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니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만 봤을 때도 본회의 통과가 이번 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된 지자체장을 뽑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세 군데 것으로 다 못 뽑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이번 달에 되지 않으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세 곳 다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통합하자고 한 곳이 대전 충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전 충남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세가 이제 다른 것보다 불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예,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통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손볼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내는 대권 주자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내려오면 이 중부벨트 시작해서 이 침대한 타격을 지방선거에 입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강훈식 실장이 만약에 내려온다든지 뭐 어떤 거물이 내려온다면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가게 되면 기초단체장 뭐 다른 시의원 뭐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폭 물갈이를 해서 지금 지방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기초단체장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을 바라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을 지금 현재 극우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재편을 해보겠다는 보관도 있는데 만약에 이 중부벨트가 강훈식 실장에 내려와서 완전히 장악이 되면 본인들이 이제 그것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이 이제 너무 이제 눈에 환하게 보여서 이제 문제인 게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이제 그 쭉 후보를 내려보내서 젊은층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더라도 그래서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미리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고 이게 지금 탁탁 이제 그 다음에 스케줄인데 그 스케줄이 처음부터 이제 꼬이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거겠죠. 꼬이고요. 예전에 이제 선배께서도 이제 출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나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렇게 유치하게 선거 전략을 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갖고 한 두수 세수 정도를 짰으면 선거는 굉장히 잘하는 정당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전략들이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좀 수를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놓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예. 후보들이 또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로 빠져나가거나 하게 되면 의원들 그 자리가 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선거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지금 확정된 곳만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네 곳인데요. 사실은 지금 지자체장들이 후보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10곳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구에서도 뭐 주호영 의원이 나간다면 거기도 있지. 그리고 만약에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 나간다면 거기도 있지. 뭐 광주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첫 번째는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대통령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인천 계양을이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최근 사표도 냈습니다. 사표 냈고 지난주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거기서 5선을 했죠. 예, 5선했고 그곳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실제로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통 정리 차원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인천시장에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가 비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을 안 하고 교통 정리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찬대 지금 현 의원이 어떻게 이후에 행보를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어제 이제 박찬대 의원의 SNS를 또 이재명 대통령이 팔로우를 하기도 했죠. 시장에 나올 것, 그러니까 인천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 자리가 비면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자들은 이건 약간 정치공학이어서 100%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퇴진론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의총이 국민의힘에서 의총도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심 판결 이후에 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네. 강경하게 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힘 내부에서도 이제 장동혁 퇴진해야 된다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하고 특히나 이제 퇴진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퇴진론에 반대하는 쪽에서 퇴진론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터져 나와서요. 이거는 오히려 당이 뚝뚝 쪼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지금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퇴진이 직접적으로 거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분수령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저는 20분 뒤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퇴진론이 나와도 퇴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진하고도 남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과미래라고 해서 당 소장파 의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성토 아주 그냥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퇴진하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끄떡없고 그 이후에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소장파 모임 의원조차도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나 이제 지도부는 분열 세력이라고 예. 하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지금 현재 퇴진하라고 하는 거는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예. 소장파 그리고 심지어 영남권 의원들까지도 일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영남권 의원들 일부가 시작했는데요. 오늘 굳이 이 매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남권 의원들 침묵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보수를 망치고 있는 건 영남권 의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뷰리핑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이제 흔히 말하는 본인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곳에 주인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영남권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영남권 의원들이 계속 가만히 있을까라고 한 게 벌써 한 두어 달 전인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거든요. 물론 대구 분위기도 좀 더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진짜 이유가 사실은 다음 총선, 이게 총선이라고 많이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는데도 다음 총선을 의식해서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뭐 윤석열 옹호하고 장동혁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윤호견 외치는 세력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해도 이제 영남권 의원들은 저게 불만이어도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업이 지방선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거죠. 뭐 영남권 의원이 침묵하고 있으면 오늘 의총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당명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고요. 네,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저 영남 의원들 대표적인 이인선 의원 같은 사람이 이번에 그 서문시장 따라갔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오디오 잡혀갖고 난리 났잖아요. 저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내심은 그런데 이인선 의원 내심처럼 마흔한 의원들 그런데 말밖에 냈다가는 당원들한테 밟히고니까 당원들 중에는 경도된 당원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말은 못하고 굴종하는 거죠. 다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기대는 안 되고 네. 뭐 영남권 의원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 공천은 받고 나 말고 딴 사람 없는데 아마 청년 공천 하더라도 영남은 아마 제외될 겁니다. 예외될 겁니다. 예. 거기는 당선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예.